자, 이 시간에는 그 34페이지 유니트 2의 전치사, 접속사, 관계사 이 부분 하기로 해요. 자, 그 중에 그 왼쪽에 이제 전치사, 접속사를 우리 그 첫날 첫째 시간, 둘째 시간 했던 부분이라서 먼저 한번 써보라고 이렇게 이제 빈칸을 뒀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설명을 들으세요. 자, 먼저 차례대로 34페이지.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A가 와야 함이라고 했죠. 이 A 자리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 이거고요. 그 밑에 전치사와 A가 합쳐져서 문장에서 뭐 또는 뭐의 역할을 한다.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나는지 해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차례대로 해요. 첫 줄로 다시 올라가서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이게 와야 돼요.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명사 상당어구. 그러니까 명사의 역할을 하는 것들을 범위를 넓혀 부른 용어예요. 명사 상당어구가 온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A 자리에다가 명사 상당어구라고 써놓고요. 다음 줄 전치사와 또 이제 A 자리에다가 명사 상당어구라고 쓰세요. 전치사와 명사 상당어구가 이제 여기 이렇게 합쳐져서 이제 문장으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이때 둘 중에 한 가지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형용사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부사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한 문법 용어를 쓰자면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두 단어 속에는 주어 동사는 없죠. 이런 걸 구라고 한다 했어요. 그래서 전치사 뒤에 명사 상당어구가 오면 합쳐져서 형용사 구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부사 구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러면 형태가 똑같은 형태에서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두 가지 역할을 하면 형용사 역할 하냐 부사 역할 하냐를 구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이제 한꺼번에 복습하는 차원에서 같이 마무리하기로 해요. 자, 여기서 어디로 넘어가냐면 38페이지를 보세요. 그러면 이제 유니트 3에 형용사, 부사, 비교 구문을 한꺼번에 같이 공부할 건데 그 밑에 보니까 형용사와 부사의 역할이 또 기본적으로 거기 있죠. 바로 이렇게 하면서 같이 정리 끝내기로 해요. 형용사는 옆에 이제 괄호를 한번 채워보라고요. 그리고 부사는 하고 옆에 괄호를 한번 채워보고. 자, 이제 말로 할 테니까 확인을 하세요.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어의 역할. 형용사는 역할이 딱 두 가지예요.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어. 거기서 명사를 수식한다고 했죠. 그 다음 줄 부사는 문장에서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거 수식을 하지만 명사는 수식 못하죠. 그래서 바로 아랫줄 단 명사는 수식할 수 없으며 수식어기 때문에 생략을 해도 문장 성립이 된다. 이렇게 채워놓고요. 다시 앞으로 가서 단 명사는 수식할 수 없으며 거기를 밑줄 치세요. 이게 바로 형용사와의 차이점이에요. 명사는 수식할 수 없다. 이게 형용사와의 차이점. 또 옆에 밑줄 쳐봐요. 생략해도 문장 성립된다. 이게 바로 명사와의 차이점. 그래서 지금 형용사 부사도 간단하게 이제 복습을 했어요. 겹치는 설명이라서 이제 같이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넘겨서 이제 여기요. 방금 했던 거. 이게 형용사 역할, 부사 역할 둘 다를 하는데 그러면 구분을 어떻게 하냐? 방금 말한 거. 형용사라면 명사를 수식을 할 거고요. 부사로 쓰였다면 명사 말고 다른 거 수식을 할 거라 이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구별하는 거예요. 그 다음 형용사의 역할을 할 때 명사를 수식하는 게 대부분이지만 이렇게도 가끔은 쓰여요. 보어로 쓰일 수도 있어요. 바로 이 모습을 가지고 보어로 쓰이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다는 거. 요것도 이제 참고로 알아두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치사 설명이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줄, 마지막 줄, 이제 A에는 이라고 했는데 A가 바로 명사 상당 어구라고 그랬죠. 바로 여기. 전치사 뒤에 나오는 명사 상당 어구에는 구체적으로 뭐가 있냐? 뭐가 있냐면 명사, 대명사, 동명사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옆에 그 괄호 속에다가
명사 구체적으로 명사, 대명사, 동명사가 있음.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보세요. 전사 뒤에는 반드시 명사 상당 어구가 와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걸 뭐라 부르냐면 명사 상당 전사 뒤에 나오는 이걸 뭐라 부르냐면 이렇게도 부른다 했어요. 이 용어도 잘 기억해둬요. 전치사의 목적어. 그래서 바로 이 자리가 바로 전사의 목적어 자리예요.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는 목적격을 써야 되거든요. 명사도 목적격을 써야 되고 대명사, 동명사도 목적격을 써야 되는데 명사는 목적격이라는 게 단어 그대로예요. 그런데 대명사는 형태가 다르죠. 그래서 대명사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반드시 목적격으로 써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동명사라는 게 이제 처음으로 새롭게 나왔는데 배우긴 배웠지만 용어 설명을 안 했었거든요. 동명사가 바로 이렇게 생긴 거예요. 동사 원형에다가 여기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동사가 와야 될 때가 있어요. 내용 때문에 전사 뒤에 동사가 와야 될 경우는 동사를 명사로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동사를 명사로 만드는 방법이 ing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명사의 역할을 하면 이걸 우리가 동명사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사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전사에 대한 구체적인 용법을 조금씩 배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일단 원리를 잘 알았으면 그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전사 부분은 나중에 이제 본교재를 보면서 하나하나 따로따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원리만 알았으면 전사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충분히 혼자서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설명이 끝났고 이제 옆에 문제를 바로 풀 테니까 풀기 전에는 전사에 적어도 기본적인 것들은 좀 알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설명을 해줄 테니까 일단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전사 기초적인 얘기를 단어로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로 해요. 자, 이 부분은 완벽하게 암기를 해두세요. 자, 이제는 그 전사의 기초적인 단어들을 설명할 테니까 하나씩 확인들을 하세요. 전사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와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도 있지만 지금 이제 기초 여기 이제 핵심 입문 시간에는 시간의 전치사, 장소의 전치사 그것의 기본적인 것만 일단 정리하기로 해요. 먼저 시간과 관련된 전치사. 제일 기초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세 가지. at, on, in.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게 제일 기초적인 건데 구분을 해서 이제 해야 돼요. at 뒤에는 뭐가 오냐면 짧은 시간이 와요. in 뒤에는 긴 시간이 오고 그러면 짧고 긴 것의 기준이 될 만한 기준 그 시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의 그 범위 그걸 on으로 삼는데 on 뒤에는 날짜나 요일이 와요. 근데 날짜라는 것도 하루라는 개념이고 요일이라는 것도 하루라는 개념이니까 하루를 중심으로 해서 하루보다 더 짧은 시간에는 at을 붙인다. 하루보다 더 긴 시간, 기간에는 in을 붙인다. 이렇게 하루를 중심으로 알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날짜나 요일 앞에는 on을 쓴다. 이걸 먼저 외워둔 다음에 이제 보세요. 짧은 시간이라는 거 어떤 걸 말하냐면 몇 시 몇 분, 시각. 그 다음에 이제 아예 구체적으로 밤에, 새벽에, 정오에 이럴 때 다 at을 쓴다 이 말이에요. 밤이 night죠. 그래서 밤에 할 땐 at night. 새벽이 dawn이거든요. 그러면 새벽에 할 때 at dawn. 정오, 낮 12시, 그게 noon이에요. noon. 그래서 정오에 할 때 at noon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거보다 넓은 하루의 개념, 그때는 on. 그리고 이제 긴 시간은 바로 이렇게. 뭐 3월에, 9월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월. 그 다음에 월보다 긴 시간은 계절. 그리고 또 계절이 사계절이 되면 년도. 그리고 세기. 이렇게 공부할 때도 시간의 범위를 이렇게 넓혀가면서 차선찬치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암기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를 구별해 두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아침에가 영어로 뭔가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런데 이거 학교 때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에 이거 거의 다 외우고 있을 거예요. 아침에 할 때는 in the morning 이렇게 쓰죠. 그러면 아침이라는 것도 짧은 개념에 속하지만 여기는 in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런 건 별도로 외우는 수밖에 없지. 그래서 in 같은 경우는 이럴 때 써요. 아침에, 오후에, 저녁에 할 때는 in을 쓴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정관사까지 붙여서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in the evening 이럴 때는 in을 쓴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제일 기본적인 거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했고요. 그 다음 뭐뭐 동안이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또 구별이 돼야 돼요. for도 뭐뭐 동안에고 during도 뭐뭐 동안에라는 전치사예요. 그리고 동안에라는 뜻은 아니지만 since라는 전치사도 좀 같이 구별을 해줘야 되고 since는 뜻이 뭐뭐 이래로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for와 during 구별하는 방법이요. for 뒤에는 숫자 있는 기간이 와요. 그래서 5년 동안을 영어로 쓰고 싶다. 그때는 for를 써야지 during이나 since를 쓰면 틀려요. 5년 동안, for 5 years 이런 식으로. 그 다음 during 뒤에는 뭐가 오냐면 특정한 기간이 와요. 숫자 있고 없고가 아니고 숫자가 있고 없고 상관없이 특정하면 during 쓰는 거예요. 특정 기간이 오면 during. 이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여름방학 동안에 during summer vacation 이럴 때 during 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since는 일단 뜻이 다르지만 이런 특징이 있어요.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가 오겠죠. 명사가 오는데 반드시 과거를 뜻하는 명사가 온다. 과거. 이걸 반드시 암기해둬요. since 뒤에는 반드시 과거를 뜻하는 명사가 오고 since와 그 명사가 합쳐지면 현재 완료 시제와 주로 쓰인다. 이것도 일단 필기를 해두면 아직 시제를 우리가 배우진 않았기 때문에 딱 와닿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시제를 배우고 나면 바로 여러분들 이게 이해될 거예요.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중에 이런 거 after, before 이건 일단 뜻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그냥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after는 뭐뭐 후에, before는 뭐뭐 전에.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만 하기로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추가를 하는 게 본수업이라든가 본수업 교재에 다 있으니까 이걸 먼저 외워놓은 다음에 본교재 공부를 하게 되면 그냥 간단하게 정리 끝낼 수 있어요. 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수거처럼 외우는데 from A to B 여기에 시간이 오면 여기에도 시간이 와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from 2 to 5 이렇게 나가면 2시부터 5시까지. 또 from Monday to Friday 이렇게 나가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from A to B는 A에서 B까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외우면 돼요. 자, 이때 A에서 B까지 A 자리에 시간이 오잖아요. 그때 to가 뭐뭐까지란 뜻이잖아요. 이렇게. 바로 A와 B 자리에 시간이 왔을 때 to 대신에 till이나 until로 바꿔도 된다는 거. 그리고 till과 until도 전치사예요. 뭐뭐까지란 뜻에.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시간의 전치사다라고 이제 알았으면 이제 그 다음 장소 전치사예요. 제일 기초적인 게 다시 또 at과 in이에요. 그리고 시간과 같이 공부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비슷한 개념이에요. 뭐냐면 at 뒤에는 좁은 시간이 와요. 좁은 장소. in 뒤에는 넓은 장소가 오고. 그러니까 여기 잠깐 보세요. 시간을 할 때도 at과 in을 기준으로 뒤에 짧고 길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중간 단계로 on을 이렇게 공부를 했잖아요. 자, 여기 시간일 경우도 그렇고 장소도 좁은 장소가 오면 at이고 넓은 장소가 오면 in인데 그러면 그 중간적인 것을 어떻게 기준으로 삼냐? 여기는 이제 중간적인 게 없으니까 이렇게 해둬요. 넓은 장소 중에 가장 좁은 장소를 도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시를 기준으로 도시보다 넓으면 in을 쓴다. 그리고 도시보다 좁은 장소일 땐 at을 쓴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전반적인 윤곽이 잡히는 거고요. 그 다음 장소 전치사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는 간단하게 그림으로 할 테니까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세요. 어떤 표면이 있어요. 표면이 있는데 표면에 붙어 위에 있는 것도 뭐뭐 위에, 수직으로 떨어져서 수직으로 위쪽에 있는 것도 뭐뭐 위에, 수직은 아니어도 그냥 위쪽에 있는 거, 이것도 뭐뭐 위에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전치사는 뜻은 다 뭐뭐 위에인데 공간의 개념은 다 다르죠. 그래서 공간 개념을 일단 익혀놓고 단어를 하나하나 공부를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의 반대 개념으로 어떤 표면이 있는데 표면에 이렇게 붙어서 아래, 또 아래쪽 떨어져서 수직으로 아래,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이제 나무 아래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연한 아래를 나타낼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도 아래지만 공간 개념은 다 다르다는 거 느껴지죠? 이러면서 단어를 외워요. 자, 먼저 표면에 붙어서 위에, 요게 on이에요. 그 다음 수직으로 위에, 떨어져서 수직으로 위에, 이게 over. 막연한 위에, above. 이러면서 전치사 중에서는 이제 조금 또 단어가 약간 어렵게 느껴지는 이런 단어들도 이제 새롭게 배운다 이 말이에요. 셋 다 뭐뭐 위에예요. 그러면 똑같이 이제 반대 개념으로 표면에 접촉해서 밑에, 요게 바로 beneath. 이런 단어는 상당히 어려운 단어예요. beneath, 뭐뭐 밑에, 뭐뭐 아래. 대신 접촉돼 있다라는 건 꼭 기억하고 beneath. 그 다음 좀 전에 나무 아래, 떨어져서 수직으로 아래, 그게 바로 under. 아래, 전반적인 것 아래, 뭐뭐 아래, below. 자, 이렇게 해서 또 반대말로도 연결시켜서 외워요. above와 below는 서로 반대말. 그리고 이제 이 above와 below는 이럴 때도 써요. 그 기온이 영상이다, 영하다 할 때 영상, 영하. 그럼 0도 위가 above, 0도 아래, 영하 할 때는 below. 그 다음 over랑 under도 서로 반대 개념이라 보면 되고 반대말. on과 beneath도 서로 반대말이다 라고 이제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간 개념으로 익혀가라 이거예요. 자, 또 보세요. 지금 장소 전치사 하는 거예요. 어떤 공간이 있다고 해요. 방이라든가 어떤 공간이 있는데 뭐뭐 안에, 방 안에, 또 안에서 밖으로, 뭐뭐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 뭐뭐 안으로, 이런 것에, 이런 뜻에 해당되는 전치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지금 떠올리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방이 있어. 그런데 방 주위에, 뭐뭐 주위에. 그 다음에 어떤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꿰뚫고 뭐뭇을 관통하여, 뭐뭇을 꿰뚫고 뭐뭇을 관통하여. 그럼 이제 이런 각각의 뜻을 가진 전치사가 뭐냐 해서 이제 하나씩 기억을 하라고요. 안에, in. 밖에서 안으로, 뭐뭐 안으로, into. 이렇게 두 단어 합치는 거예요. in과 to 합쳐서 뭐뭐 안으로, into. 안에서 밖으로, 뭐뭐 밖으로. 이건 두 단어예요. out of. 그리고 이 out of라는 전치사는 나중에 이런저런 수거를 할 때도 많이 사용되는 거니까 out of가 들어있는 표현들은 또 여러분들이 특히 신경을 써서 그렇게 이제 수거 처리, 뜻 처리하면서 공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뭐 주위에, around 또는 round. 대신 round는 전치사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이건 형용사로도 쓰여요. 형용사할 때는 둥근 이란 뜻으로. 다음 뭐뭇을 관통하여, through. 철자 조심하고 through. 이게 뭐뭐를 꿰뚫고 뭐뭐를 관통하여. 총알이 창문을 관통했다. 관통하다. 그럼 뭐뭐를 꿰뚫는다 이 말이죠. 그때 through. 자, 다음 어떤 이제 길이 있어요. 길이라든가 이제 물이 흘러가는 시냇가가 있다고 해요. 뭐뭇을 따라, 길을 따라, 뭐뭇을 따라, 길을 따라 이럴 때 쓰는 전치사.
또 길을 가로질러, 뭐뭇을 가로질러. 그래서 개념은 좀 다르지만 가끔은 through랑 관통하여랑 비슷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우리말에서도 느껴지는 거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자, 뭐뭇을 따라 along the road 하면 길을 따라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뭐뭇을 가로질러 across 이게 뭐뭇을 가로질러. 대신 across에서는 A자를 빠뜨리면 안 돼요. A를 빼는 순간 품사가 완전히 변하고 뜻도 달라지고.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바로 장소 전치사예요. 그리고 영어 단어를 하기 전에 또 우리말로 적어 놓을 테니까 한번 단어를 떠올려 보세요. 우리말을 보면 알겠지만 아주 기본적인 거겠구나 라는 건 알 거예요. 장소 중에 뭐뭐 앞에, 뭐뭐 뒤에, 뭐뭐 옆에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바로 떠올라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먼저 뭐뭐 앞에 before, 뭐뭐 뒤에 behind, 뭐뭐 옆에 beside 이렇게 단어 정확하게 암기해야 돼요. 그런데 좀 전에 before 같은 경우는 뭐뭐 전에라고도 했는데 그러면 이게 장소인지 시간인지는 어떻게 아냐? 아주 간단하게 끝나요. 뒤에 장소 명사가 오면 뭐뭐 앞에, 뒤에 시간을 뜻하는 명사가 오면 뭐뭐 전에 이러면 되는 거라고. 자, 다음 뭐뭐 앞에가 before인데 before에 동의어가 있어요. in front of 이렇게 세 단어짜리 전치사도 있어요. 세 개 합쳐서 전치사예요. 그 다음 뭐뭐 뒤에 front의 반대말을 쓰면 돼요. 여기서 front만 뽑아놓으면 이건 명사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뭐뭐 뒤에 in back of 이 back이라는 게 등 또는 뒤라는 뜻의 명사로도 쓰여요. in back of 요게 바로 뭐뭐 뒤에 in front of 뭐뭐 앞에 그리고 이제 beside의 동의어 by 뭐뭐 옆에.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기초적인 부분에서 이제 마지막이라 하는 거예요. 아까 시간에다가도 썼었는데 from A to B 이게 장소에도 쓰여요. 그러면 여기에 시간이 왔으면 B도 시간이 오겠지만 A 자리에 만약에 장소가 오면 여기도 장소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from 서울 to 부산 이랬어. 그러면 A에서 B까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A에서 B까지. 이걸 통해서 요 용법을 정리해버려요. 뭐냐면 from 뒤에 장소 명사가 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 라고 생각을 하면 from 뒤에는 뭐가 오냐면 서울에서 부산까지라고 그랬죠. from 서울 이러면 서울이 출발 장소. 그래서 from 뒤에는 출발 장소가 오겠구나. 그러면 부산까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to 뒤에는 도착 장소가 오겠구나. 이렇게 해서 from과 to의 용법도 요걸 활용해서 공부를 하면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전치사의 기초적인 걸 시작을 했으니까 이런 걸 시작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는 그 34페이지에 접속사가 지금 남아있긴 하지만 요 접속사 부분은 잠깐 놔두고 35페이지에 전치사 문제가 있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어서 설명을 들으세요. 자, 이제 전치사를 풀어봤으면 이제 바로 맞춰보세요. 그러면 방금 전까지 설명했던 전치사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 안 했던 것도 이제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는 해 나가면서 하나씩 정리하기로 해요. 자, 1번을 보세요. 1번을 보니까 마지막에 7 시간이 나왔죠. 그래서 답은 at. 그리고 앞에 get up 밑줄 치고 일어나다. 그리고 이제 앞에 usually도 괄호 치세요. 보통, 대개, 보통이라는 뜻의 이런 게 빈도부사예요. 다음에 2번 수업은 학교는 3월에 시작한다. 마취가 3월. 그러니 월이 왔죠. 그래서 in. 다음에 3번 요거는 약간 헷갈릴 수는 있는 개념인데 유도부사 대어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의 주어는 o'clock 시계가 벽에 있다. 이제 벽시계 말하는 거예요.
벽에 시계가 하나가 있다. 이거거든요. 여기서 잠깐 보세요. 좀 전에 표면에 접촉해서 위가 온이라고 그랬었죠. 이 온의 개념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하자면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방을 옆에서 우리가 보고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게 이제 방 바닥, 이 양쪽에 이게 이제 벽이고, 그 다음에 이게 천장이라고 해요. 전사 온은 어쩔 때 쓰는 거냐면 바닥에 접촉해서 위, 벽에 접촉해서 위, 천장에 접촉해서 위, 천장의 위쪽, 이렇게 천장을 기준으로 위, 바로 이럴 때 온을 쓴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면 돼요. 자, 그래서 벽에 시계가 있다. 벽을 기준으로 위쪽인 거죠. 해서 온이 답이에요. 4번 우리는 그를 역에서 그를 만났다. 역에서 도시보다 좁죠? at. 그리고 이제 5번은 안 배운 건데 지금 해서 이제 추가로 하세요. 답은 from이 답이에요. 5번 정답은 from. 이거는 이제 수고로 여러분들이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밑줄을 치세요. come from. come from을 밑줄을 친 다음에 뜻을 쓰세요. 뭐뭐 출신이다. 뭐뭐에서 유래하다. 5번은 문법적으로는 이제 약간은 예외적인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따지지 말고 그냥 이 문장 그대로 해석을 외워놓으세요. 당신은 어디 출신입니까? 고향이 어디십니까가 영어로 Where do you come from? 고향이 어디십니까? 라는 뜻이에요. come from은 뭐뭐 출신이다. 또는 뭐뭐에서 유래하다. 6번 right가 주어로 빛이에요. 빛. 그리고 pass가 이제 지나가다, 통과하다고, 마지막에 glass가 유리거든요. 빛이 유리를 통과하여 지나간다. 빛이 유리를 관통한다. 이런 말일 거 아니에요. 이런 게 바로 뭐뭐를 관통하여. through가 정답이에요. 7번 우리는 밤에 달을 볼 수 있다. 밤에. 짧은 시간이죠. at. 8번도 이제 안 배운 건데 8번은 잠깐 놔두고 잠깐 이따 하기로. 8번, 10번은 이제 끝나고 나서 하기로 하고요. 자, 9번 I haven't seen her. 아직은 안 배운 현재 완료 시제인데 나는 그녀를 보지 못했다. 이렇게 약간 과거 해석하듯이 하면 돼요. 그래놓고 뒤쪽에 오랫동안 이게 영어로 써봐라 이거거든요. 답은 for예요. 그래서 수거처럼 외우면 되는데 이런 거 금방 외워질 거예요. for는 동안이라는 뜻이 대표적이니까 for a long time 이게 오랫동안. 나는 오랫동안 그녀를 보지 못했다. 답은 for. 10번은 좀 이따가 하고 11번 리버라는 명사 앞에 longest라고 나왔는데 요게 최상급이거든요. 그래서 최상급도 이제 곧이어 배울 거예요. 가장 긴이라고 하면 되고 해석이 한국에서 가장 긴 강이 어느 강입니까? 이거예요. 여기 which가 이제 의문 대명사고 코리아라고 하면 나라니까 도시보다는 넓죠. 그래서 in. 12번도 잠시 놔두고요. 13번 Father is leaving for Europe. 거기 for라는 것도 이제 전사의 특별한 용법인데 leave for 밑줄 쳐보세요. 동사 leave는 떠나다거든요. leave for 밑줄을 친 다음에 뜻 적어요. 뭐뭐를 향하여 떠나다. 아버지는 유럽을 향해 떠날 예정이다. 언제 떠나시냐면 이번 달 4일에. 이게 바로 날짜. 해서 on. 14번 우리는 Uncle's Farm, 아저씨의 농장으로 갔다. 언제 갔냐면 Summer Vacation, 여름방학 동안에. 뿐만 아니라 정관사 덧까지 붙었죠. 이런 게 특정 기간이라 볼 수 있죠. 그래서 답은 during. During the Summer Vacation, 여름방학 동안에 아저씨의 농장으로 갔다. 자, 이제 안 한 거 하나씩 처리하기로 해요. 자, 12번 거꾸로 올라가면서 내용은 이거겠죠. 중간에 두 번째 빈칸 앞에 not을 동그라미 쳐놔요. 원래는 not a 법비인데 어순을 바꿔놓은 거예요. become not a. 해서 차로가 아니라 걸어서 그들은 여기로 왔다. 이 말이거든요. 아까 이제 예문 속에 섞여 있었는데 바로 이런 거예요. 교통수단이나 통신수단. 교통수단이나 통신수단. 통신수단이라는 건 이런 거.
전화로, 전보로 이런 거. 교통수단, 통신수단 앞에는 by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by bus 하면 버스로, by subway 하면 지하철로 이런 식으로. 교통수단 앞에는 by. 그런데 걸어서는 수고로 외워요. on foot. 이건 걸어서예요. 자, 그래서 12번의 첫 번째 빈칸은 on, 두 번째는 by. 그들은 차가 아닌 걸어서 여기로 왔다. 자, 그리고 이제 10번. 10번이 이제 제일 여기서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자주 나오기 때문에 금방 익숙해져요. 답은 like예요. 여기서 like는 전치사 like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걸 또 수거처럼 외워버리세요. 이 look과 자주 쓰이거든요. look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전치사 like가 나오면 이때 look이 동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동사일 리는 없잖아. 그래서 이게 동사, 특히 지각동사, look이 전치사. look이 전치사일 때는 뭐뭐처럼, 뭐뭐 같이 이런 거고 뒤에는 이제 명사가 오겠죠. 그래서 look like 명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합쳐서 뭐뭐처럼 보이다. 바로 여기서 명사가 뭔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이거 대신에 의문사 what을 쓴 다음에 앞으로 보낸 의문문이 바로 그거예요. 10번. 그래서 답은 like. 그래서 like의 목적어가 뭐냐? 맨 앞에 있는 what인 거예요. 그리고 이 문장의 주어는 the animal. 그 동물은 무엇처럼 보였습니까? 그 동물이 어떻게 생겼었습니까? 동물의 모습을 물어보는 게 10번이에요. 한 번만 다시요. What did the animal look like? 그 동물은 무엇처럼 보였습니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자, 9번, 8번. 8번은 여기를 보고 하세요. 그리고 이제 전사는 시간과 전사랑 관련된 걸 이제 한꺼번에 쭉 정리를 했으니까 다른 전사들도 그냥 그때그때 하나씩 외워가면 되지 뭐 한꺼번에 완벽하게 다 정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게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때 그 시점 중에 한꺼번에 정리를 해버리면 간단히 끝나는 거니까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용법을 공부를 하세요. 처음에 기초적인 거는 지금 우리가 쭉 한번 훑어봤으니까 with라는 전사도 아주 기초적인 건데 with 뒤에 사람이 나올 때가 있고 사물이 나올 때가 있을 때 이럴 때 제일 기본적인 뜻 with 다음에 사람이 오잖아요. 그럼 이때 with는 뭐뭐와 함께 with 뒤에 사물이 오죠. 그러면 이럴 때 with를 도구라고 그래. 그러니까 사물이 주로 도구가 많이 올 테니까 이때 with는 뭐뭇을 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좀 기초적인 전사들은 용법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용법이 같이 섞여 있고 또 전사와 상관없이 어떤 동사라든가 또는 명사라든가 연관되는 전사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수거로 별도로 암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그때그때 해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8번 같은 경우에는 빈칸 뒷단어 knives 요게 약간 헷갈려 보일 수 있지만 칼의 복수예요. 나이프의 복수. knives. 그리고 뒤에는 포크. 이런 게 바로 우리가 먹을 때 사용하는 도구 아니에요. 사람들이 먹을 때 사용하는 도구. 그래서 이때 답이 with. 이럴 때 with를 도구의 with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8번이요. 미국인들은 칼과 포크로 식사를 한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사는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왼쪽 페이지를 다시 보면 34페이지에 접속사 얘기가 나오죠. 바로 요 접속사 얘기를 하면서 한 장 넘겨보세요. 36페이지에 관계사라는 게 이제 자세하게 나오죠. 36, 37페이지에 이제 관계사 얘기가 쭉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접속사를 하면서 관계사와 바로 연결을 시킬 거니까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접속사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하면서 관계사로 이제 넘어가기로 하고 지금 이제 여기서는 전사까지 하는 걸로만 먼저 마무리를 해요. 그리고 그 38페이지 보면 형용사랑 부사의 간단한 이론이 있죠. 그거는 일단 끝이 났으니까 형용사 부사 파트는 A번, B번 문제를 바로 풀고 들어갈 거니까 여기를 나갈 때쯤 여러분들이 또 먼저 한번 풀어봐야 되고요. 그리고 형용사랑 부사랑 연관되는 단원이 40페이지의 비교 구문이에요.
그리고 비교 구문은 이 기초에서 배워두는 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두고 본 수업 들으면 또 편하게 준비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품사 기초 편에는 남아있는 게 지금 이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가 끝나고 나면 이제 다시 그 챕터 2에 동사 기초 편 이제 정리하는 쪽으로 갈 거니까 이런 부분 지금 복습이며 새로 추가되는 부분이며 이제 같이 복습들을 잘 해 놓으세요.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예요. 수고했어요.